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도 몇몇 가지 이슈를 토대로 해서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서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의 본질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이제 뭐 어릴 때 뭐 그런 게임들을 많이 했죠. 요즘에 이제 혼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게임을 많이 하는데 저 어릴 때까지만 해도 동네 친구들하고 뭐 이런저런 뭐 게임들을 많이 말타기도 많이 했고 막 그런 게임을 하는데 근데 둘이서 하는 게임 중에 아시겠지만 이게 쌀보리 게임이라고 있어요. 쌀보리 해서 한쪽 사람이 이제 손을 요렇게 양손을 펴고 한쪽 사람이 이제 주먹을 쥐고 쌀보리 하면서 순간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게임 있잖아요. 지금 딱 현재의 상황이 이 쌀보리 게임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감질 나실 거예요. 짜증도 나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상승장이 온다는 거야, 반대는 거야. 이거랑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되면 짜증나죠. 이러면 이게 멘탈이 무너지죠. 예. 그래서 어쨌건 의도적인 쌀보리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비트코인 ETF를 필두로 해서 많은 아마 알트코인들도 이제 ETF가 연이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거기다가 이건 제 진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가 첫 신호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GBTC가 ETF 승인의 첫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도 ETF 승인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들도 점차적으로 이제 ETF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의 뭐 흐름에 따라서. 근데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이제 이 투자에 관해서 나는 일주일 보고 6개월 보고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10년을 보고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개인의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건 장기적으로 내가 그냥 뭐 흔히 말하는 뭐 카지노 같이 생각해서 아마 그러신 분들은 아마 예저녁에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갔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가을부터 서클사가 USDC에 힘을 많이 준다고 얘기가 이제 계속 나왔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구체화돼서 점점 얘기가 나와요. 여기 레이어 2 네트워크 베이스에서 USDC를 출시할 계획이다. 또 다른 형태, 또 다른 성질의 USDC가 나온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USDC가 되게 많이 언급이 되고 코인베이스가 많이 언급될 때는 이 대중들이 이제 기사를 보고 어떻게 이제 편향적으로 생각을 했냐면 작년 어느 순간까지만 해도 USDT 이제 테더사죠. 비트피넥스 여기는 이제 준비금 증명이 안 돼서 쫄딱 망할 거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떠들고 거기다가 이제 바이낸스도 망해야 된다. 바이낸스가 망해야 뭐 상승장이 온다. 이게 아니라 바이낸스를 축으로 해서 홍콩하고 싱가포르, 동아시아를 축으로 해서 왠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상승장은 북미가 아니라 여기가 굵직하게 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제 생각엔 변함은 없어요. 이게 아마 진실이 돼버릴 겁니다. 바이낸스, 후오비나 OKX 이런 데가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다가오는 시장은 이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나, 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나,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 이런 거를 이제 잘 관찰을 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트위터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라이센스 취득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보시면 트윗이 X로 이제 바꿨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종합금융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에 이제 이 송금에 관한 라이센스를 각 주한테 계속 받아가지고 지금 아마 여기 나와 있는 걸로만 7개로 늘어났어요. 아마 이게 한 몇 개월 동안 더 아마 늘어나서 미국 전역에 걸쳐서 이 X라는 플랫폼이 송금 서비스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냥 단순하게 SNS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페이팔하고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페이팔하고 관련해서 가상자산 시스템을 만약에 도입을 한다면 과연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 그리고 중간에 개입되는 거는 아마 바이낸스가 개입을 할 겁니다. 네, 바이낸스가 여기 중간에 이 X라는 플랫폼이 가상자산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데 바이낸스가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X라는 현재 이제 X죠. 전 트위터 플랫폼을 인수합병할 때 바이낸스의 자금이 여기 이제 이입이 됐어요. 네, 사실 그래서 같이 이제 움직이는 그림이 아마 보여질 거고 이거는 이제 8월 1일 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베리 실버트가 이제 지금은 공식 석상에 안 나오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머지않은 시기에 이제 앞으로 얼굴을 조금씩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DCG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작년에 기억하시나요? FTX 파산되면서 그 밑에 이제 제네시스가 있었죠. 근데 제네시스 회생 절차 챕터 2에 관해서 이거 회생 절차를 곧 시작할 거야. 곧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8월 1일 날 어떻게 이제 이게 진행되냐면 지난달 말이죠. 그러니까 며칠 안 됐죠. 지금 이제 9월 초니까 이때 실제로 DCG 제네시스 채권자 중요한 원칙적 거래에 도달했고 복구율이 최대 90%에 달할 수가 있다. 90%라는 얘기는 나머지 이제 10%만 남은 거죠. 채권자들한테 줄 돈 다 주고 해결이 되면 이게 또 FTX와 연결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그래서 솔라나 코인이 오히려 반대로 이제 올라가는데 어저께 되게 웃긴 얘기가 뭐냐면 어저께는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FTX 그죠? 거기서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코인을 팔아서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큰 폭락장이 올 거야 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FTX하고 관련된 거는 솔라나잖아요. 근데 솔라나가 오히려 오늘 보니까 올라가. 그러니까 뒤통수 때린 거예요 또. 하여튼 요 모습이 보여졌고 이거는 뭐 흐름을 그냥 보시면 되고 제가 예전에 이 얘기를 드린 적이 아마 이거는 뭐 XRP가 뭐 589달러? 589달러 뭐 저는 얼마가 가든 상관없습니다. 어쨌건 중요한 거는 끝판왕이 끝판왕다운 면모를 보이고 현실적으로 전 세계에 깔리는 현실적인 프로토크의 대표 주자가 된다는 게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의미가 가격을 향후에 후행해서 반영을 하는 거지. 지금 우리 대중들이 가격을 얼마 간다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때 제가 이런 말씀, 그러니까 그 심슨의 만화 있는 거를 이제 제가 보고 이제 이게 재밌네요 이러면서 이제 제가 그걸 했는데 그때 어떤 의미였냐면 하도 이제 상승장이 안 오니까 단기적으로라도 이제 그런 걸 보면 좀 약간 기분이 좋잖아요. 그게 현실화됐던 그거보다 가격이 더 올라가든 그거는 진짜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인을 투자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2,000원에 많이 매도하고 나가는 사람, 1,000원에 매도하고 그냥 끝나는 사람도 많을 거고 하다못해 이제 예전에 정고점 5,000원 가까이 갔었을 때 이제 끝내버린 사람도 많을 거고 별의 별 케이스가 아마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여기 589 팔로잉이 있다는 거. 브레이크 알링하우스에 여기 이것도 의미가 전 없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만들어만 말인가 뭔가 하여튼 가격적인 거에 뭐 너무 막 이렇게 치중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아마 더 빨리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에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뉴스들을 이것저것 다 맞춰서 짜맞춰 보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결국에는 CBDC 발행을 하는데 리플사가 직접적으로 연결 구도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인도에 있는 모 은행들이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CBDC 발행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XRP와 관련 있다는 보도 자료가 나왔었죠. 그것이 의미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 대중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일본 오염수 불안 훌훌 우럭 전어 등 수산물 축제 인산 이내 8월 28일 아마 지금도 아마 이런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올걸요. 대중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미디어가 이렇게 있어요. 미디어에서 오른쪽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아닌데 이틀째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닌데 이러다가 이 미디어를 보고 유튜버들이 떠듭니다. 이게 맞는데 라고 너도 나도 떠들어요. 그러면 이게 한두 개가 100개가 되고 100개가 1000개가 됩니다. 이 1000개가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대중들은 이 사실을 기정사실화해요. 네. 제가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네.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세상을 움직이는 누군가들이 대중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미디어에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미디어를 보고 떠드는 분들, 기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얘기하는 대로 100% 거의 진행이 됐었나요? 네? 항상 이제 반대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 이제 하게 되는데 그리고 3,000원에 스벅 매장 생긴다, 커피 프랜차이즈 술렁인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스타벅스에서 여기까지 할까? 그러니까 전 세계 프리미엄 커피 시장 브랜드의 1등 주자가 동네 골목 상권까지 진출한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 현물 경제 축소에 관해서 이미 예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런 브랜드 매장 같은 데도 순이익률이 떨어지니까 밑에 시장까지 침범해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스벅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도 아마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요식업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건데 요식업뿐만 아니라 그거 아시나요? 예전에는 이 변호사들이 이 부동산 매매에 관해서 관여를 안 했었어요. 오죽하면 이럴까. 네. 변호사가 이 영역의 침범이 지금 크로스오버 돼서 일어난다는 의미는 밥그릇 자체가 축소되고 있다는 의미예요. 어찌 보면은. 그리고 변호사들이 요즘에 보면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일거리가 거기에 많이 몰리고 있어서 그런 걸 거야 아마. 이게 경제 하락과 깊숙하게 연관돼 있고 한동안은 아마 이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들이 아마 선두 자리에 칠 겁니다. 내년 되면은 올해도 그렇고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이혼율이 50%로 알고 있는데 두 쌍 중에 한 쌍은 이혼을 해요. 내년 되면 더 올라갈 거고 후년 되면 더 올라갈 거고 더 지나면 올라갈 거고 결혼은 안 하는데 이혼하는 사람 많아지고 결혼은 안 하는데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현물 경제는 축소하고 있고 가상자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자, 세금을 빼낼 때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이제 오늘은 좀 코인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얘기인데 우리 살아가는 거랑 이제 관련돼 있는 얘기일 수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부동산보다는 가상자산이 낫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이제 전제로 제가 깔고 있는 거는 일단 지진이라는 이 패러다임이 이게 언젠가는 올 거라는 거죠. 빠르면은 수년 안에 길어도 5년에서 10년 안에는 이게 반드시 올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아직 불거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어떤 모 아파트는 여기 설계도에 의하면 100%가 있어야 되는데 45%의 철근 누락이 있대요. 여기 45%는 그러니까 빈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대로 시공이 안 돼 있는데 지진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 그러면 과연 이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이 부동산 투자에 관한 패러다임은 우리 대중들한테 어떤 식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까요? 이거를 의식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생존의 문제도 걸려 있을 거고 투자 자산을 지키는 거에 관해서도 관련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그래서 아마 저한테 이런 말씀하실 말도 안 돼 무슨 뭐 지진이나 한국에서 이런 분들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 보통 대중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때 뜨거워하고 반응을 해요. 자, 시그널이에요. 인도네시아 발리 인근 바다서 규모 7.1의 강진. 호텔도 흔들거린다. 8월 29일 날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바다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의 한 축입니다. 불의 고리의 한 축이에요. 축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거 인도네시아인데 여긴 한국인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저한테 아마 그러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불의 고리는 같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왜 미국의 캘리포니아 이쪽 샌안드레아스 이쪽에서 텍사스 쪽으로 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감지를 한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자, 여유도 있고 일반 분들보다 위기 의식이 있기 때문에 떠났다라는 전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한국도 저는 포함될 거라고 생각해요. 특정 지역은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부동산 가치가 지금보다 저하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고층 건물을 소유한다, 고층 건물에 주거한다는 의미가 과연 언제까지 안전이라는 단어를 내세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것도 하나의 이제 요즘에 이제 강력 범죄가 되게 많이 신림에서 발생이 됐잖아요. 윤 대통령 여기 모든 현장 경찰의 저위험 권총 보급 해서 아마 이 소식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숨겨져 있는 한 가지 얘기가 있는데 2인 1조예요. 보통 이제 경찰들이 다닐 때 2인 1조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명은 저위험 권총을 가지고 다니고 한 사람은 실탄총을 가지고 다닙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는 이제 곤봉 흔들고 뭐 테이저건 쏘거나 이랬는데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2인 1조로 한 명은 어쨌건 둘 다 권총을 가지고 다닙니다. 한 명은 살상용, 한 명은 저위험 권총.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세상이 점점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고 뭐라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섣불러요. 그리고 공중파 미디어에 가까운 유튜브 상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미국도 먹고 살기 힘든 시절 들어가면 여기는 총기가 자유롭기 때문에 어느 순간 거대한 묻지마 범죄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총기 규제에 반드시 들어가요.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 그냥 이분법 논리? 예,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관해서 그냥 역행하는 사고방식이죠. 근데 자, 국제송금 강자 웨스턴 유니온 리플사와 리플 활용한 국제송금. 머니그램하고는 파트너십을 깼다. 근데 여기 보면은 웨스턴 유니온하고는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다. 거기다가 국제송금에 관련해서 과연 이런 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에 뭐라고 다시냐면 호재거리가 많은데 왜 코인이 안 올라가냐, 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한번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코인이 속속들이 전 세계 금융기관이 됐건 전 세계 누군가들이 됐건 이게 퍼져야 되는데 코인 가격이 지금 5,000원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이 5,000원으로 올라간 코인을 더 매수를 하겠어요? 아니면 이거를 매도를 할까요? 보통 사람 심리가 어떠냐면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좀 쌀 때, 몇백만 원, 몇십만 원일 때 더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했어요. 왜? 거래소의 호가창을 보면 그때는 막 1개, 5개, 10개 막 이랬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0.1개, 0.01개, 뭐 0.500 막 지금 현재 막 이래요. 이 얘기는 예전보다 갖고 들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왜?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럼 XRP는 예를 들어서 가격이 지금보다 올라가요. 호가창에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호가창에 지금은 막 수백만 개 막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아마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그럴 필요가 없죠. 일단 인프라를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전 세계 속속들이 깔아놓고 그 다음에 아마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시세적인 거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DBS 뱅크 홍콩에서 암호화폐 라이센스 신청 계획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미 DBS 뱅크는 홍콩에 지사가 있어요. 네, 지사가 있어요. 근데 홍콩하고 싱가포르는 중국한테는 사실 지금 보면 금융시장에서 입구와 출구와도 같은 상징적인 존재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근데 이거는 당연하게 패스되지 않을까요? DBS뱅크가 홍콩에다가 가상자산 라이센스 신청을 했는데 당연한 건데.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이거잖아요. 예. 뭐 문제 될 거 있나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자, 전륜발이 승소이긴 하지만 비트코인 캐시, 폴카닷, 에이다 코인 왜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뉴스를 보고 오늘 내일 하면서 오락가락 하는데, 아니 왜 싱가포르에 있는, 어떻게 보면 금융의 허브라고 말을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지역인데 왜 이걸 가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뉴스에서는 에이다 코인 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걸 가지고 있을까? XRP는 왜 가지고 있을까?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됐어. 이거는 이제 대중한테, 대중 의식 속에 이제 이미 안정권에 들어갔으니까. 비트코인 캐시는 사람들이 하는 일 없다, 포크된 코인이다,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여기 왜 들어와 있을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셨나요? 하다못해 EDXM이라는 데서는 왜 비트 이더 빼고 비트코인 캐시하고 라이트코인을 왜 그거 4개를 리스트에 해놨을까요? 장식으로 해놨을까요? 네? 제가 예전서부터 이제 되게 강조했던 부분이었죠. 어쨌건. 그리고 이 DBS 뱅크의 전 세계에서, 여기는 이제 북미죠. 여기는 남미고 여기는 북미죠. 여기 이제 북미. 그래서 DBS 뱅크의 핵심 마켓은 여기입니다. 딱 동아시아예요. 동아시아가 다가오는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핵심 코어입니다. 이런저런 라이센스 허가나 이런저런 자금의 이동을 보면 지금 현재 그런 식의 모습이 이제 스탠스가 보이고, 물론 DBS 뱅크는 미국에도 있어요. 북미에 딱 하나 있습니다. 유럽에 2개 있고, 거의 대부분은 동아시아 쪽에 몰려 있어요. 여기 보면 홍콩, 한국에도 있고, 여기 메인랜드 DBS, 그리고 대만에도 있고, 싱가포르, 베트남, 주로 인도네시아, 인디아, 두바이, 홍콩, 마카오 요렇게 포진돼 있어요. 이게 또 우연치 않게 되게 웃긴 게 몇몇 개 빼고는 브릭스가 주목하고 있는 국가들하고 또 매칭이 돼 있네요. 또 아이러니한 거는 되게 재밌죠. 예. 딱 영국에 2개, 북미에 하나, 요거 빼고는 나머진다. 여기입니다. 아시겠지만 브릭스예요. 예. 자, 어쨌건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일보 직전일 수도 있는 현재 상황이고, 우리는 가격을 보고 지금 현재를 판단하지만 과연 내가 투자한 코인이 과연 어떻게 미래가 펼쳐질지,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인생이 바뀔 거고, 모르는 분들은 시장에서 포기하고 떠나고 아마 다가오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속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 아마 인생이 계속 그런 인생의 뭐 어두운 굴레? 되게 힘든 굴레 속에서 계속 생활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아마 변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투자한 코인에 관해서 확신을 가지세요. 과연 ETF의 승인이 될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 코인인가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